자, 여론조사는 방송하는 오늘 4일부터는 여론조사 할 수는 있는데 공표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한 여론조사는 공표는 할 수 있어요.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데 4일부터 한 여론조사는 공표를 못합니다. 대신 이제 희귀한 뭐 불공정, 경정 같은 곳에서 이상한 여론조사 막 그걸 가지고 그 방송에서 막 뿌려대겠죠. 이상한 얘기 아니, 이제 하겠죠. 그거는 불법이니까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대표적인 모습이 가짜뉴스 내는 거잖아요.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뭐 문재인 금괴부터 이야기했던 놈들 거기에 썸네일 그대로 있어. 그런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죠? 예. 막 여론조사 뒤집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에요. 이번 유세 때 0.73%로 나라 운명이 갈린다. 해괴한 여론조사가 나올 거다. 그 이야기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해괴한 여론조사는 이런 측면이 있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하려고 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전략인 거예요. 거의 다 따라잡았으니까 나오면 이긴다를 한번 외치고 싶은 건데, 자,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오기구 후보가 지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무선 77, 유선 23.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조사 방법을 다르게 해서 조사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를 뭐 새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사실 어기구가 다시 뒤지고 있어라고 선동을 하는 거죠. 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기구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내가 반대표 눌렀다는 것을 보여준 확인해 유일한 준, 사람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하나씩 볼게요. 여론조사 꽃 자체 조사 오늘 나왔습니다. 1일과 2일 지금 성인 남녀 500명 등 대상으로 했던 건데, 요거는 지금 경기도 이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뭐 동두천 이런데, 이천 이런 데는 국민의힘이 원래 텃밭이에요.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엄태준 50.3, 국민의힘 송석준 42.2. 이런 지역은 저희가 잘 몰랐던 지역이긴 하지만 경기도 내에 어떤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몇 석 못 가져간 그 수도권의 그 지역구들이 지금 뒤집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최지관 후보도 여주양평에서 김성교를 바짝 따라붙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 결과가 나오려면 투표장 나가셔야 돼요. 당연히 국민의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 포천 가평. 민주당 박유국 41.6, 국민의힘 김용태 38.9, 박빙이죠. 이런 데 무조건 투표장 나가셔야 되겠죠. 여기도 민주당이 투표가 잘 안 나왔던 것입니다. 포천 가평. 그런데 얼마나 박빙인지 다른 여론조사 보여드리면 박윤죽 45.0, 김용태 46.1. 여기는 투표장 나가는 쪽이 무조건 이기는 무조건 거죠. 투표해야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은 한 3포인트 이기는 거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포천 뉴스와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0.1% 이기는 1.1% 이기는 곳이에요. 투표장 무조건 나가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론조사 거의 안 나왔던 지역이죠. 안양 동안을 심재철, 이재정, 제격돌 47.9, 이재정, 심재철 38.1, 약 9포인트 정도 차이 나겠죠. 저희가 그리고 압도적 승리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득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 차이 지금 7, 8% 이렇게 나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격차를 벌려야 됩니다. 꼭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계열이 대부분 단일화돼 있고요. 이제 녹색정의당 일부 지역구가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후보가 50% 넘는 게 연속 한 두세 번 나오면 사실상 거기는 이제 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총선 판세는 대개 지역구에서 보수 후보가 난립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정 후보도 지금 2% 부족한 거예요. 이겼다고 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어마이뉴스가 KSOI랑 총 여론조사한 거예요. 이거 대략적으로 보면 대개 500명짜리. 자, 같은 여론조사에서 성남 중원 여론조사도 거의 안 나왔었죠. 윤영찬 자리. 네. 이수진 후보가 47.6, 국민의힘 윤용근 32.8. 여기는 한 15% 차이 나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실제
투표를 해보면 이건 여론조사니까 50% 넘기는 지역이 속출할 겁니다. 이기면.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 이런 선거라는 게 50% 넘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여론조사가 50% 넘는 걸로 쭉 나오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아직 그래도 50% 투표죠. 못 넘었으면 간절하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박찬대 여기가 굉장히 박빙이에요. 인천 연수갑 박찬대 45.6, 정승현 42.8. 여기도 원래 좀 보수가 앞서는 곳이었는데 그런 어쨌거나 저희가 정말 50%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 게 2년 있으면 또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죠. 그 지방선거도 같이 이기려면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서 좀 압승을 해야 지방선거 때도 또 효과가 좋겠죠. 근데 전화 면접 조사인 걸 감안하세요. 어마이뉴스 KSOY는 전화 면접 조사일 경우에는 정말로 제잡기 많이 들여서 밤 전화까지 했다면 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낮에만 조사했다면 저보다 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안심하지 말고 박찬대 50% 만들어야 돼요. 투표장 무조건 나가야지. 오히려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은 박빙인 지역은 무조건 이기게끔 해야 되고 이기는 곳은 더 많은 차이를 그렇지. 내서 이기는 걸로 가야 됩니다. 박빙 네. 지역이 49곳이라고 하면 그 49곳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투표장 예. 나가면 다 이기자. 49곳 중에 70%가 국민의힘 지역구예요.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는데요. 본투표 시간도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요?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늘었던 늘렸었구나. 거고. 여러분 죄송해요. 오후 6시까지. 무조건 오후 6시랍니다. 네네. 6 to 6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지금 평택 비용은 잘 나오고 있네요. 김현정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을 이기고 있어요. 유이동이 아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가 막 그래요. 맞아요. 김현정 후보가 지금 웬만한 여론조사에서는 다 50% 넘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청소하는 날이네요, 보니까. 싹 쓸어버리는 날이죠. 이 여론조사는 지금 중부일보가 데일리 리서치 한 여론조사인데 무선 ARS 100이에요. 무선 ARS 100이라고 하면 아마 이 정도 나올 겁니다. 투표 때. 대략. 자, 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념으로 SBS가 대량 여론조사를 했는데 SBS 여론조사, SBS가 입소수에 의해서 무선 전화 면접 100% 여론조사입니다. 광주 광산을 와 민영배 76박하네요. 69. 이낙연 14. 이낙연 정계 은퇴시켜야죠. 그럼요. 편하게 쉬셔야죠. 이번 선거에서 보내야 될 사람 많아요. 집으로 보낼 사람 안철수, 나경원, 또 누가 있을까? 이낙연. 또 누가 있을까? 빨리 말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안 떠오르죠. 그냥 네. 빨간 땅 다 보내죠. 그러니까 집에 보내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감옥 보내야 될 사람들도 많죠. 뭐 병원 보낼 사람도 있고. 일단 집에 보내놓고 집에 있으면 잡으러 간다. 이 구조가 돼야지. 아니 그 말꼬리 좀 잡지 마. 집에 보낸다는 말에 다 포함돼 있어. 국회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집으로 예, 보낸다. 집으로.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은 잡으러 가는 거지. 이제 기다리세요. 자, 광산 어디 그렇고요. 수원 비용으로 가겠습니다. 김영진 49, 국민의힘 박문규 38. SBS는 왜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까요? 김영진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박문규는 윤석열이 국회의원 나가라고 장관 한 몇 개월 시켰던 바로 산자부 그 장관 3개월 네. 해먹고 프로필에 줄 하나 긋고 저기 나간 거죠. 예. 떨어뜨려야죠. 다음에 경남 양산을 김두관 49, 국민의힘 김태호 41. 근데 다른 여론조사 보면은 완전 박빙인 것도 있어요. 네. 여론조사별로는 1%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SBS 걸 보실 때는 전화 면접 100%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세요. 해석은 나름이겠지만 종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곽상원 50. 오. 드디어 50이 나오기 네. 시작하네요. 최재형 38, 금태섭 4%. 이번 총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배신자들은 거의 10%가 안 나온다는. 심판받는 거죠. 네. 최재형도 그렇고요. 금태섭도 그렇고 다 배신자였잖아요. 사실 종로 일가는 우리가 정말 그냥 거저 내준 거나 마찬가지 이낙연 아닙니까? 때문이죠. 네. 찾아와야죠. 반드시. 자, 그 SBS 여론조사에 광진 을로 가겠습니다. 고민정 48, 오신환 39. 꾸준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 고민정도
여러분들 꼴 보기 싫다고 투표 안 하시면 안 되고 고민정도 50%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오신환이는 관악에 있다가 오세훈 지역구에 대타 출마한 거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네. 자, 그다음에 성동 갑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48, 윤희숙 37. 여기도 보면 저번에 한번 이상한 여론조사 하나 나왔었죠. 웹 기반 여론조사. 상품권 주는. 거기서 역전시켰었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48대 37. 진짜 개박빙 지역은 지금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성남 분당 갑. 여기는 이광재 후보가 한 5%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46, 안철수 45. 그러니까 경기 성남 분당갑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당에게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여러 접점지 중에서 여기는 정말 해볼만하고 특히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리다가 쭉 쫓아오면서 역전할 수 있는 역전하는 분위기로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색깔도 없고요. 정말 초등생 같은 아니 여러 가지 이미 안철수는 무능력함. 그냥 무지개떡이었잖아요 예전부터. 안철수는 이제 집에 보내야죠 일단은. 그렇죠. 돈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자, 그다음 그 S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55%를 넘었습니다. 원희룡하고 거의 20% 이제 벌릴 정도잖아요. 다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개양 의뢰서 여론조사가 거의 한 30건 나왔을 거예요. 가장 많이 했죠. 예. 거기서 원희룡이 이긴 적은 없어요. 박빙이라고 근데, 개소리들 했죠. 예. 언론들이. 근데 원희룡은 지금 폐색이 짙으니까 이제 이천수랑 같이 이제 뭐 저 뻑해하고 다니고. 이재명 대표 네. 유세장에 난입하고 이런 짓 했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개양 유세를 못 해지지 않았어요? 못 했죠. 왜냐하면 저기 제주 4.3 가고 네. 경남으로 네. 올라오느라고 열심히 하세요. 원희룡도 저는 감옥 보내야 될 대상이라고 아 생각해요. 그럼요. 양평 양평 고속도로의 고속도로 가장 주범이죠. 주범이죠. 어쨌건 이재명 55까지 나왔다. 예. 다음 이제 공영훈 후보의 뭐 자녀 그 증여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흔들어는 되는데요. 지금 국민들 그런 얘기 안 들어와요. 윤석열 심판 선거라 공영훈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2위 이준석과 20% 차이 납니다. 화성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아까 그 이광재 후보 1% 이기는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다른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저거는 2대1가 좋은 CNI가 2대1에 의뢰한 건데 아니다. 2대1가 좋은 CNI에 의뢰한 건데 요거는 무선 ARS 100%입니다. 이광재 50, 안철수 43.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전화 면접이었고 SBS 거는 요거는 지금 ARS. ARS인데 이 ARS는 7%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전화 면접은 1% 차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전화 면접을 밤에도 돌렸다면 실제 여론에 거고. 가까울 것이고 무선 ARS는 밤에도 돌릴 수 있잖아요.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이 골고루 나오는 편이다라고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 후보가 밀리네 하는 여론조사는 꼭 한번 보세요. 그렇죠. 전화 면접인지 어떤 자동응답인지. 식의 여론조사였는지를 꼭 어.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덜 흔들릴 수 있죠. 자, 다음은 같은 여론조사예요. 2대1가 좋은 CNI에 의뢰한 거예요. 동작을 유삼영 48.5, 국민의힘 나경원 47.5. 유삼년 가자. 와, 근데 여기는 진짜 개박빙이네. 네. 지금 여론조사가 저번에 20% 지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네. 때. 네. 지금은 앞서는 여론조사가 몇 개 나왔죠. 그럼 이거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모두 다 투표장 나가면 이기는 선거예요. 지금 투표가 아직 시작도 안 됐죠. 투표가 끝나는 건 4월 10일이죠. 이 기세로 가면 유삼용 후보가 투표장만 나간다면 10% 정도 차이를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5번이나 방문한 아주 그냥 열심히 지원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구는 내가 그랬어요. 민주당 이제 동작을 안 간다는 후보들 몇 분이 이제 거기 가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지금은 윤석열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용감하게 나서면 틀림없이 지지층들이 관심 보여주고 대표도 관심을 가질 거다.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윤석열 심판 선거가 세서 나경원이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이기는 선거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삼용 후보가 그때 우리 인터뷰로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될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됩니다라고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나경원 표는 이미 다 모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유삼용 후보 표는 더 모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투표장 나가시면 무조건 이겨요, 이거. 집으로 보내야죠. 다음 한번 가볼까요? 부산 수영입니다. 수영. KSOI는 여론조사를 하면 좀 이렇게 그래프도 좀 사진도 넣고 좀 에이씨. 이거는 프레시안이 KSOI 여론조사 보낸 건데 이것도 무선 ARS 100%예요. 이 여론조사들 때문에 장해찬이가 이재명 대표 유세하는데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난동을 부렸죠. 자기는 단일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보다 더 벌어졌어요. 국민의힘 후보보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겠다고 찾아갔는데 국민의힘의 정연욱이가 안 만나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지금 유동출 후보가 40.6, 국민의힘 정연욱 29.9, 장해찬 22.8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단일화하기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투표용지 인쇄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네. 거치면서 그냥 못 먹어도 고 이런 상태가 될 텐데 지금 사퇴를 하려고 하면 장해찬이 사퇴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여론조사를 봐도. 오늘 굉장히 고소했던 장면이 뭐였냐면 장해찬이가 이재명 그 대표님 연설할 때 막 난동 부릴 때 이재명 대표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장해찬 후보님 끝까지 남으시라고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거 아산갑은 왜 보여드리냐면요. 복귀왕 후보가 이제 2년짜리 국회의원을 보궐선거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 곳이 아산이. 근데 이명수라고 있었어요. 지금 현역. 선거 때 졌었거든요. 그 김영석이를 꼽아요. 해수부 장관 출신.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50%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복귀왕 그거는 대전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의뢰한 거였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0%. 그 다음에 K스탯 리서치에 이제 TV조선과 조선일보 의뢰한 거예요. 마포 갑 여론조사 거의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꽃 제외하고 나면. 이지은 46, 국민의힘 조정훈 38. 역시 배신자는 그냥 두지 않죠. 조정훈이가 오늘 또 나한테 전화를 했어. 문자도 아니고. 난 속을 뻔했네. 그러니까 저번에 더불어시민당 때 인터뷰 와서 준 명함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건데 자 여보세요 했더니 전화번호 일반 전화가 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 전화냐고 했는데 내가 여보세요 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어. 그러면서 조정훈이가 뭐라 그러냐면 예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 조정훈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얘가 지금 답을 하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보세요 할 시간을 텀을 두고 내가 여보세요 하니까 거기서 예 조정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잔대가리 존나 울리라고 지금. 너 신고할 거야 내가. 자 그 여론조사에 또 하나가 나왔죠. 서울 도봉갑 안기령 44 김재섭 38.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재명 대표 말이 맞아요.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여론의 흐름을 본 거고 우리 불안감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있냐면 이러다 보수 결집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발악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도 뭐 계엄령을 내리니 뭐니 이런 불안감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도 한 표, 김건희도 한 표, 볼메그린도 한 표, 이윤정도 한 표잖아. 어쨌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투표를 하되 지금은 동원선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표를 투표 안 할 사람들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스탠 리서치와 TV조선하고 조선일보 이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100%입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인터뷰할 김병기 후보. 여기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KSOI에 의뢰한 무선 전화 면접 100%예요. 김병기 46.4.
국민의힘 장진영 35. 분위기는 지금 전병헌이 나왔지만 새로운 미래로 나온 게 일단 배착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전병헌은 47. 전병헌이 나와도 지금 11% 이상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7. 네. 네. 자, 여론조사 쭉 보셨는데요. 지금 깜깜이 기간이고요. 오늘부터 하는 조사는 또는 오늘이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는 공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당들은 계속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당대표 같은 급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결정하는 거. 여기는 가면 지금 박빙이어가지고 뒤집힐 수도 있겠다. 이기고 있지만 또는 표를 조금만 모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돌려요. 공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여론조사는 보수적으로 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자기 당이 유리하게 하지 않아요. 보수적으로 본다고. 그런 여론조사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저는 이 방송의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어요. 사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선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 이긴다고 선동하면 투표장 안 나갈 것이 두려워서 엄살을 피울 것이냐.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당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한 표, 두 표 지고 있으니까 투표장 나가라고 주장하는 게 맞아요. 이기더라도 압승하자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역구에서는 여론조사 신경 쓰지 마라. 여론조사에 10% 진다고 나와도 지역구에서는 투표하면 이긴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면 우리는 솔직히 지금부터 뭐 민주당이 200석이 되니 많이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금 총선 투표율을 뭐 60% 70%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 30%는 무조건 투표를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전제로 우리가 70%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그 투표를 안 하는 30%를 어떻게든지 투표를 하게끔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위해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압도적인 기세를 몰아가가지고 아유 틀렸어 투표 안 하고 나는 벚꽃놀이나 갈래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열흘 동안 해야 될 일인 거죠. 예,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인 거죠. 아까 부울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부울경에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곳에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분노와 심판 투표, 응징 투표인데 우리가 이긴다고 투표장 안 나갈까요? 저 그런 국민은 없을 거라고 그렇죠. 확신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예. 갚아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투표는 투표장 안 나가시는 분은 없고 오히려 압도적으로 이겨야 이번 선거 전에 내가 속지 않은 마음에서 나는 이번에 투표 안 할라네 하시는 분들 2번 찍었다가 그런 분들은 속출할 거라고 일단 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들끼리는 뭐 막 몸살이고 조심하시지 말고요. 투표장 나가면 우리 압승이다. 그냥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제 시사방송 여기까지 하시고 김병기 후보 이 한강벨트의 키 최종병기 김병기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예.